지금 이 교도관들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법정 증언하면 검사 여럿 구속됩니다. 봉지욱 기자가 검사 구속을 이야기하는데요. 검찰의 행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을 잡기 위해 조작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기소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법무부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착수시킨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수원지검의 조작 강압 수사를 증언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충격적인 게 한 두 개 있다. 자료 2번 보여주시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봤고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화영은 도시락 선정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김성태는 박상웅에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관과 박상웅이 협의를 해서 도시락 종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교도관이 진술했다. 네, 여기서 잠깐 박상웅도 이 당시 구속이 돼 있었는데 풀어줍니다.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이 있어 해당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돼. 검사들이 이화영 재판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했잖아요. 나 이 판사한테 우리 재판 못합니다. 네. 불공정해.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42명의 교도관을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다 깠어. 맞아요.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오면 검사들의 결백함을 밝혀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판사가 이 교도관들을 증인 신청을 막은 게 마치 이 교도관들과 검사는 한편인 것처럼 자기들의 결백함을 입증해 줄 것 같은 증인이 교도관이죠. 네. 그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8번 자료 한번. 당시 개호 교도관과 이화영의 진술을 종합하면 방용철이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당시 1313호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주려는 것을 박상용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 교도관이 항의하였고 출소한 박상웅,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등 외부 음식을 가져와 김성태 등 가 공범들에게 주는 것을 박상용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 교도관들이 항의하였으며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출소한 박상웅, 박땡땡을 포함해 김성태의 지인이 1313호실에서 김성태를 면회하고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을 면회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이 가 공범들을 1313호 검사실에서 면회하도록 박상용 검사가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당시 개호 교도관들이 항의를 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와, 교도관들은 항의를 한 사람들이야. 이 모든 기록이 판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법무부 실태조사.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들은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유일하게 교도관 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 한 분 계세요. 네. 퇴직하신 분. 퇴직하신 분이 과연 법무부 조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9번 자료 한번. 9번 자료. 이분은 증인 채택된 네,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법정에 나올 네. 때 이게 가장 결정타라고 보시면. 퇴직 교도관은 제가 조재현을 목격한 것은 검사 사적 공간이 아니고 영상 녹화실입니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가 공범들이 왕창 몰려있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셋,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 셋이 말을 맞춘 거예요. 그 변호사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재현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시 조재현 변호사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했다. 바로 8번 앞전 자료에서 조재현과 유재만 변호사가 수원지검 검사실로 와서 김성태 등을 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김성태나 쌍방울 변호인일까요? 선임계를 안 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안 냈다고 하던데. 전관들이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쌍방울 막 인수해서 주가 조작했다가 처벌받잖아요. 징역형 집행유예 받는데 그때 당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었어요. 조재현 변호사가. 아, 조재현이요? 김성태를 잡아 넣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와, 미쳤네. 근데 자기가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가지고 김성태 측 전관 로비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와. 근데 여태까지 이게 설만 있었는데 조재현이 와서 검사실에서 김성태나 이화영을 만났을 때 저 교도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스케줄을 짠다 그러잖아요. 저게 지금 뭡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 조재현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수원지검장 역임했을 때 박상용이 수원지검에 있었던 걸 알고 자기 부하잖아요.
평검사와 지검장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 수원지검 1313호실에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수시로 와가지고 선임도 안 됐고 말을 짜맞추는데 너무도 뻔뻔하게 교도관들 다 있는데 있는 데서 해. 무법 천지네. 그러니까. 진술, 코치, 시나리오 짜기, 저거 스케줄 짜기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 교도관들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법정 증언하면 검사 여럿 구속됩니다. 구속돼야 돼. 지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잖아. 조재현 변호사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다. 가서 만난 건 맞는데 뭐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다는데 만난 건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인정하죠.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이 뭐라 그랬냐면 조재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검찰 윗성하고 내가 얘기가 된다.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해. 대북 송금한 거. 그거 하면 너 다른 혐의들 내가 신경 써준다. 나 지금 윗선이랑 얘기하고 있어. 라는 게 이화영의 진술이에요. 근데 이화영의 진술을 검증해 보니까 조재현이 저기 수시로 왔던 거 맞는데 진짜 왔어. 사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입증할 게 없잖아.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정확하게 이거는 뭐 진짜요? 이 검사들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심각해도 아니 솔직히 영화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이게 근데 보니까. 더 심각한 거. 와 6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6번 자료. 이 사건 수용자 김성태 검사 조사 출정 횟수 184회, 방용철의 검사 조사 출정 횟수 125회보다 많이 검사 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없었고 이화영의 출정 횟수 60회보다 많이 검사 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23년 서울구치소의 이정근. 이정근 나오네. 지금 이정근만 해도 민주당 잡겠다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네. 61번 지금 불렀잖아요. 정바울이 누구냐? 백현동 사업자 맞아. 시행사 거기, 대표 이재명 잡겠다고 정바울 구속 불렀죠. 김인섭 백현동 사건 말이죠. 그렇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 잡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들은 저분들이 있었고 수원구치소는 지금 비교가 됩니까? 김성태 184회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휴일 빼면 184일이면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이게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 대한민국 솔직히 지금 뒤집어줘야 되는 얘기야. 왜 조용하냐 이 말이야. 대박이네. 이거는 강제 수사도 아니고 그냥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이화영 재판부에서 서울고검에 수사 자료도 좀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서울고검에서 조만간 수사 마무리하겠죠. 서울고검은 압수수색까지 해서 강제 수사를 다 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곧 김성태와 박상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사실 이 수사는 김성태, 박상웅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저런 전관들이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검사들이잖아요. 근데 난관에 복잡한 게 지금 현행법상 공수처에 검사 비리 사실 통보해야 돼요. 니네가 원래 공수처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공수처가 그 통보를 받고 우리 뭐 안 하고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이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검사 압수수색 한번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에 많은 권한, 기소권 남용, 뭐 영장 청구 독점권 다 빼야 되는 거. 다 그러니까 빼앗아야 돼. 출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불러가지고 저녁 10시에 보내는 불러 조직이용 이 출정이 있고 또 하나는 황제용 출정이 있어요. 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고 검사하고 이야기하고 신문도 보고 네? 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은 이 불러 조직이용 출정이 이제 황제 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는 고통 주기 위한 고문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한 3시쯤 불러. 그럼 이 검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이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검사가 밥도 줘. 그다음에 잘해주고 막. 음식도 주고 뭐 말도 맞추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이 검사만 부여잡으면 나는 살겠다. 그렇지. 나는 곧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감방 문이 열리는 그 환각에 빠진다니까. 고통을 주면서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만 불어라.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러면은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런 공작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 박상용 검사가 박상용이 9월 달에 보수방송에 나와서 이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겠어? 대단한 놈이야. 박상용 검사만 대단하겠습니까? 같이 가담한 사람들도 대단하겠죠. 검찰이 왜 개혁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